돼지 새끼들은 어미의 젖꼭지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얘들이 닥치는 대로 아무거나 물고 젖을 먹으면 안 됩니다. 각자 자기의 젖꼭지가 있는 것이고 이 판단은 생존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셋단자 774강입니다. 오늘은 판단할 단자를 중심으로 하는 5개 한자를 셋단자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심자로 사용될 판단할 단자입니다. 판단할 단자는 부수로만 사용되는 글자입니다. 이 판단할 단자는 판단하다는 뜻이 있죠. 판단하다는 것은 사물을 인식하여 기준에 따라서 구별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판단할 단자는 돼지머리 개자와 돼지 시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돼지머리 개자는 돼지 머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돼지 시자는 돼지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판단할 단자는 돼지 머리를 보고 돼지를 판단한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머리의 숫자를 헤아려서 전체를 파악한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도대체 돼지가 몇 마리나 있을까요? 농부가 이 돼지들의 숫자를 파악할 때 어떻게 파악하겠습니까? 돼지 머리 숫자를 헤아려야 되는 것이죠. 몸통으로 헤아려서는 헷갈리기 십상입니다. 하나하나의 돼지 머리를 헤아리면서 전체를 파악하는 것이죠. 그 모양이 판단할 단자입니다. 판단할 단자는 돼지 머리를 보고 돼지를 판단한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머리의 숫자를 헤아려서 전체를 파악한다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중심자인 판단할 단자에 또 하나의 부수를 추가할 때마다 또 다른 한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셋단자입니다. 판단할 단자가 사용된 첫 번째 관련자는 인연연자입니다. 인연연자는 인연을 의미하지요. 인연이라는 것은 어떤 사물과 관계되는 연줄입니다. 이 인연연자는 실명자와 판단할 단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실명자는 실을 의미하는 것이고 판단할 단자는 판단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연연자는 실로 있는 판단이 인연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연이라는 것은 어떤 결정으로 실로 있듯이 관계되는 연줄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모양을 설명하는 글자가 인연연자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 합니다. 살면서 많은 사람들과 어떤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죠. 그런 관계가 바로 인연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어서 누구를 만나게 되면 그 사람과 관계되는 다른 사람과도 계속 연결되는 것입니다. 마치 실로 있듯이 관계되는 연줄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 모양을 인연연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연연자는 실로 있는 판단이 인연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연이라는 것은 어떤 결정으로 실로 있듯이 관계되는 연줄을 설명하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합연기연이란 말이 있습니다. 합연기연은 이상하게 결합하는 인연이란 뜻이죠. 부부가 되는 인연을 이루는 말입니다. 어쩌다가 이 사람과 내가 인연이 되었을까? 참으로 신기한 많은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 둘이 그렇게 부부가 되었다는 것은 이상하게 결합된 인연이란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인연이나 연유를 할 때 인연연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색일전자입니다. 색일전자는 색이다는 뜻이 있죠. 색이다는 것은 글씨나 형상을 파는 것입니다. 이 색일전자는 대죽자와 판단할 단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대죽자는 대나무를 의미하는 것이고 판단할 단자는 판단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색일전자는 대나무에 판단하여 새긴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판단하여 결정된 내용을 대나무에 새기는 모양입니다. 옛날에 종이가 없었을 때는 대나무에 글을 썼습니다. 대나무에 글을 쓰는 그 모양을 새긴다고 설명하는 것이죠. 이렇게 대나무에 새긴 것을 죽간이라 합니다. 초기 사회에서의 책의 모양이었던 것이죠. 그때 재료가 대나무였던 것입니다. 새길 전자는 대나무에 판단하여 새긴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뭔가 판단하여 결정된 내용을 대나무에 새긴다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소전이 있습니다. 소전은 한자 서체 중에 하나입니다. 중국 진시황 때 이사라는 사람이 대전을 간략하게 변형하여 새긴 글씨체입니다. 그리고 대전이나 조전이라 할 때도 색일전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판단할 단자가 사용된 세 번째 관련자는 불이회자입니다. 불이회자는 불이를 의미하고 주둥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주둥이라는 것은 입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죠. 이 불이회자는 입구자와 판단할 단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입구자는 입을 의미하는데 입의 기능 중에서도 말하는 기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단할 단자는 판단하다는 뜻이 있죠. 그래서 불이회자는 입으로 판단하는 부위가 불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최종적인 판단하는 입을 주둥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통 불이는 새의 입을 말하고 있습니다. 머리로 생각한 그 판단의 내용을 입으로 말하면서 결정이 되는 것이죠. 외부에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불의회자는 입으로 판단하는 부위가 불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입을 불의로 설명하고 사람 입장에서 보면 주둥이로 표현하는 것이죠. 이 불의회자는 좋은 의미의 판단이 아닙니다. 뭔가 문제가 있을 만한 판단을 표현하는 글자가 불의회자입니다. 서로 험하게 싸우는 이유는 그들의 언행에 따른 것이죠. 과거에 네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가 하면서 서로 원망할 때 그의 입을 주둥이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네 주둥이로 했던 말을 기억하지 못하는가 하면서 서로 원망하는 것이죠. 불의회자는 불의를 의미하기도 하고 주둥이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입으로 판단하는 부위가 불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입을 주둥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회장삼척이 있습니다. 회장삼척은 주둥이가 석자나 길어도 변명할 수 없다는 뜻으로서 허물이 드러나서 감출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시회나 오해를 할 때 불의회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관련자는 석가래 연자입니다. 석가래 연자는 석가래를 의미하지요. 석가래라는 것은 마룻대에서 보에 걸쳐 지른 나무입니다. 집의 구조물 중에 하나인 것이죠. 이 석가래 연자는 나무 목자와 판단할 단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나무 목자는 나무를 의미하는 것이고 판단할 단자는 판단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석가래 연자는 나무로 판단되는 게 석가래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집의 구성은 석가래의 상태에 크게 좌우된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이렇게 지붕 밖으로 나온 이 나무가 석가래입니다. 집 전체의 구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설물이 석가래인 것입니다. 이 석가래는 작은 나무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석가래가 집의 전체 구조를 판단하는 중요한 장치라는 것이죠. 석가래 연자는 나무로 판단되는 게 석가래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집의 구성은 석가래의 상태에 크게 좌우된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연대지필이 있습니다. 연대지필은 석가래만한 큰 붓이란 뜻입니다. 훌륭한 문장을 짓는 재능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방연이나 평연이라 할 때 석가래 연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판단할 단자가 사용된 다섯 번째 관련자는 존먹을 엿자입니다. 존먹을 엿자는 존먹다는 뜻이 있죠. 또 표주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존먹다라는 것은 벌레가 물건을 잘게 뜯어먹는 것입니다. 어떤 사물에 드러나지 않게 조금씩 해를 입히는 것을 존먹는다 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 존먹을 엿자는 판단할 단자와 벌레 회자가 두 번 겹쳐 있습니다. 그 중에 판단할 단자는 판단하다는 뜻이 있고 벌레 회자는 벌레를 의미하는데 벌레 회자가 두 번 있는 것은 벌레들이 많이 있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그래서 존먹을 엿자는 벌레들의 판단으로 존먹는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벌레들은 여럿이 합세하여 조금씩 해를 입힌다는 것이죠. 그런 모양을 설명하는 글자가 존먹을 엿자입니다. 이렇게 강한 철판이라 하더라도 벌레들이 합심하면 금방 못쓰게 만듭니다. 많은 벌레들이 오랜 시간 동안 조금씩 해를 입히게 되면 이렇게 강력한 철판도 해를 입게 됩니다. 아주 흉하게 변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약자들의 공격 방법입니다. 강자는 단숨에 제압할 수 있지만 약자는 여러 사람들이 힘을 합하여 조금씩 물고 들어가는 것이죠. 존먹을 여자는 벌레들의 판단으로 존먹는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벌레들은 여럿이 합세해서 조금씩 해를 입힌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관규여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관규여측은 대롱으로 하늘을 보고 표주박으로 바닷물을 헤아린다는 뜻입니다. 자기 견해를 겸손하게 이르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어나 여우라 할 때 존먹을 여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셋단자 774강으로서 판단할 단자를 중심으로 하는 5개 한자를 셋단자로 해석해 봤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